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 문제 해결 능력 모듈형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형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암기 형태의 문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이 나면은 모듈형 암기 형태 쫙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오늘 할 거는 뭐냐면 간단한 개념만 알면 응용해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개념들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죠. 위 상황에서 문제는 무엇인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를 푸는 이론은 간단합니다. 이 문제라는 게 무엇이냐면 ACS에서 정의하는 게 목표와 현상 사이의 갭 차이입니다. 이상적인 상태와 지금 현 상황의 갭이 바로 문제인 거죠. 지금 보시면 이번 시험에서 나는 평균 80점이 목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국어는 81점, 영어는 83점, 수학은 67점입니다. 그러면 이 국어하고 영어는 이미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수학이죠. 수학이 문제가 아니고 갭이 문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평균 80점 만들려면 몇 점이 필요하죠? 13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문제는 수학을 13점 올려야 한다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 응용해 보면 지금 보시면요. 이런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두 개를 찾아야 되겠죠. 목표치 찾아야 되고 지금 그 다음에 현상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를 찾으니까 어때요? 만족도 80점 이상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상이죠. 그래프가. 현상에서 보시면은 얘가 79점이고요. 얘가 57점이고 얘는 82점입니다. 그러니까 탑승 수속은 문제가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접근성을 개선해야 되고 편의시설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아니죠. 맞죠? 그리고 2번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에 비해서 뭐가 낮은 게 문제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접근성과 편의시설에 관한 만족도를 개선해야 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접근성은 1점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편의시설은 23점을 올려야 된다가 정확한 문제 인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죠. 그 다음 설명드릴 게 원인하고 이제 대안인데 이런 문제들 많죠? 다음 문제에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혹은 다음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대안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정답 찾는 기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은 무조건 인과관계를 찾아야 돼요. 인과관계라는 건 어떤 게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걸, 이게 원인이 돼서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인과관계가 아니죠. 내가 아침에 까마귀를 봤어요. 그런데 계단에서 한번 굴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잘 수가 없어. 자, 이거 인과관계 있습니까? 까마귀와 맞죠? 내가 계단에서 구른 건 인과관계가 없어요. 맞죠? 원인과 그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원인이 된다고 할 때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수익이 있었거든요. 수익을 주고 막 그래프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출이 있고 막 그래프가 수익이 계속 상승했고 지출도 상승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보기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수익이 늘어남에 따라 지출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틀린 답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지표가 주어졌거든요. 이 지출 내역 중에서 내역이 주어졌는데 지출 내역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익이 늘어나면은 인건비 이런 게 뭐 사이즈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원자재 비율이나. 그런데 원자재 가격하고 인건비,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데 필요한 비용들은 전혀 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수익이 늘어남에 따라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인과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표 같은 거, 주어진 자료를 파악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인과관계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인은 인과관계를 위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적절한 대안은 기준은 이겁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자 원인이 제시됐으면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이어야 됩니다.
요 두 가지 중 하나를 만족해야 되고, 그런데도 답이 두 개예요. 답이 막 두세 개입니다. 그러면은 부작용이 적은 대안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 자, 한전이 있어요. 한전이 있는데 사회 취약계층, 자, 사회 취약계층이 있어요. 사회 취약계층이 전기료 부담 때문에 제대로 쓰지 못한다 라고 이제 문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전기요금을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건 적절한 대안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맞아요. 전기요금 0원 만들면 취약계층들이 그냥 전기 쓰겠죠. 그리고 원인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이 이제 전기를 못 쓰는 이유가 요금 때문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전기요금을 0원으로 만들게 되면은 해결이 되잖아요. 원인도 제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 2번은 만족시킵니다. 전기요금 0원은. 하지만 왜 못하죠? 네, 전기요금 0원으로 만들려면요. 더 큰 부작용이 생기겠죠. 한전이 계속 적자를 기록하게 되고 세금으로 메꿔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적절한 대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안을 고르실 때는 이 세 가지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응용해보죠.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원인 찾기입니다. 원인 찾기. 그리고 AB 공항의 모든 항목 만점이, 이제 모든 항목이 80점 이상이다. 자, 목표 채웠죠. 맞죠? 그래서 원인을 찾는 건데, 1번. 지금 승객이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 부족이 원인이다. 자, 인과관계 찾아야 되겠죠? 지금 A, B는 이제 만족한 상태고, 관련한 걸 보니까 의자 개수가 여기 있죠. 맞죠? 그래서 보니까 최소 80점 이상이 되려면 B공항처럼 0.6개는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작은 거 맞죠? 그래서 1번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번 공항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안내 데스크 부족이 원인이다 라고 찾았는데, 자, 여기서 속으시면 안 돼요. 안내 데스크 지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안내 데스크 지표가 아니고 안내 데스크 상주 인력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내 데스크가 부족한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수화물 서비스 대기 기간이 긴 것이 원인이다. 살펴보시면은 대기 기간이 이제 늦어도 14분 안에 처리가 돼야 되는데 어때요? 지금 C공항은 21분이잖아요. 이거 원인이 되겠죠. 그 다음 4번 승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카트 수가 부족하다. 카트 수가 보면요. B공항 이제 최소 0.19개는 돼야 되겠죠. 맞죠? 근데 C공항은 그거보다 낮습니다. 그러므로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처럼 인과관계가 있으면은 원인이 될 수 있고 없으면은 원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대안 찾기 문제죠. 항목별 80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절한 대안은 무엇인가? 자, 적절한 대안 무엇인지 할 때 이 첫 번째가 문제의 원인이나 아니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가 이제 중요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작용이 좀 적은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고려해야 될 게 전제 조건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원인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때,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면 그것도 적절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걸 이제 이 세 가지를 상기시키면서 보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 공항 내 카트 비치 장소를 신설하고 카트를 분산 배치한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원인을 살펴보면 자, 카트 수가 부족한 게 원인입니다. 그런데 카트 수를 안 늘리고 비치 장소를 신설한답니다. 자, 요거는 적절한 대안이 아니죠. 원인이 그 카트 개수 부족이니까요. 자, 2번. 국내선의 안내데스크 상주 인력 일부를 국제선으로 배치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안내데스크 상주 인력이 부족한 건데 인력의 재배치만 하는 거잖아요. 원인이 직접적으로 제거가 안 됩니다. 자, 3번. 탑승 수속의 속도 개선을 위해서 보안 검색을 간소화한다. 자, 말은 됩니다. 보안 검색을 간소화하면은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런데 애초에 탑승 수속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80점이 목표죠. 맞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상황에 대한 대안이고 보안 검색을 간소화하면은 이 부작용도 크겠죠. 맞죠? 그래서 3번도 적절한 대안이 아니고요. 자, 4번.
공항으로 연결되는 공항버스, 어떤 지표와 관련이 있죠? 접근성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배차 시간을 줄인다. 배차 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이제 그 기다리는 시간이 줄겠죠, 맞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뭐 비용적인 부작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적절한 대안을 고르라면은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없는 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원인을 제거할 수 없으면, 그렇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심하면 적절한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문제 인식, 그 다음에 원인 분석, 그 다음에 대안 선택, 이 문제 유형들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답 고르는 기준 꼭 기억하시고요. 이거 외에 모듈형 유형들이 있잖아요. 암기하는 거. 암기하는 모듈형 공부는 뭐 천천히 지금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암기 효율이 높을 때 언제죠? 네, 시험 직전이 가장 암기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하는 기관의 시험이 5월이다 라고 하면은 뭐 시험 2주 전, 한 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암기형 모듈형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암기 효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죠.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